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 영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 환자분도 아토피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치가 너무 높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근데 이분이 가장 본인이 힘들다고 느낀 거는 위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위장 운동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처음에 아토피 때문에 상담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영양소를 드렸는데 소화가 안 돼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소화 능력이 이제 떨어지셔서 제가 우선은 캡슐도 다 까서 입에서 녹여서 드시고 깨물어서 드시고 이렇게 또 용량도 좀 줄여서 드시고 이러시면서 좀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면서 치료를 했던 그런 환자분이세요. 그리고 피검사를 이제 한번 해보셨거든요. 근데 갑상선 10월 말이었네요. 제가 항상 갑상선 수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분비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뇌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만들으라고 명령하는 호르몬, 갑상선 만들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그걸 TSH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환자분들은 이 TSH 정도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분비량이 있는데 그 분비량은 철저하게 뇌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고요. 뇌에서 갑상선으로 보내서 분비량을 요만큼 만들어 명령을 보내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딱 일만큼만 갑상선 호르몬 자극을 딱 보내면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5배, 10배, 20배를 말을 해야 호르몬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가 면역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 항체까지 검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단이 된 상태고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갑상선 샘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이 갑상선이 제대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항상 부족한 이 호르몬 때문에 뇌를 계속 자극해서 뇌에서 빨리 만들어 이렇게 재촉하는 호르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TSH의 수치를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거기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아무리 명령을 많이 내려도 이제는 정말 호르몬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요, 정상적인 갑상선 호르몬 자체 수치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도요, T4라고 하는 우리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T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T4라는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왜냐하면 자극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그만큼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T4도, T3도 이제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서 정말로 갑상선 호르몬 결핍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T4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TSH가 23.44가 나왔어요. 제가 갑상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TSH는요 한 0.8에서 뭐 4.2, 4.5 그 실험실마다 다 다르다고 기준을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1에서 2 사이, 2도 잘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2점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3.44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반드시 약을 바로 복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 진단을 받은 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지켜보자 라고 다음에 바로 오셔서 검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12월 5일 날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열흘 40일 만에 다시 검사를 하셨어요. TSH가 4.2로 떨어져요. 23.44에서 4.2로 떨어져요. 정말 굉장히 획기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뭐지? 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갑상선 저하증이 진단이 돼서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우리 갑상선 호르몬을 내 몸에 약제로 넣어준다 하더라도 TSH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토피 치료가 자가 면역에 대한 면역을 정상화시켜주는 영양소를 제가 공급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동시에 똑같이 갑상선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만 같다 그러면 똑같은 영양소가 아토피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고요. 갑상선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고요. 천식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환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원인 제거만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지만 어떠한 영양소가 무엇을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몸에 영양소 균형이 잘 맞고 면역 환경이 좋은 상태로 가야만 이 자가 면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건강한 밥상이겠죠. 그런데 건강한 밥상으로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몸이 많이 진행이 돼버렸다면 그 밥상 안에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을 뽑아서 보충제로 만들고 그거를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치료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밥상 단계는 좀 넘어서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생 좋은 밥상, 골고루 그 영양 식단과 좋은 재료 그리고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동원해야만 이런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알러지 검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러지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토피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분한테는 저는 사실 아토피보다 갑상선을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강하게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검사하셨을 때 BUN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검사하는 건데 나쁘지 않으셨어요. 사실 13.5가 나왔는데 좀 나쁜 경우는 뭐 18, 19, 20이 넘어가면 나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검사냐면 우리 몸에 요소라고 하는 어떤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피 속에서 노폐물이 있는데 피 속에서 이건 혈액 검사를 한 거잖아요. 피 속에서 이게 높다는 거는 노폐물이 혈액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5는 나쁘진 않았는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검사하셨네요. 그 다음은 또 BUN은 1월 20일 날 검사해 BUN이 8로 떨어져요.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이 235였거든요. 그런데 1월 20일 날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검사를 하셨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 187이 나옵니다. 혈액 안도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검사하셨을 때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변에서 피가 포지티브 3, 그러니까 혈뇨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방광 안에 어떤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요로에 어떤 감염이 되고 있는지는 그때는 발견을 하지를 못했는데 어찌됐든 혈뇨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갑상선 수치는 1월 20일 날 다시 2.06으로 4.2에서 2.06으로 떨어졌고 거의 정상 범위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분의 환자의 케이스에서도 이분이 근데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게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소화불량이었어요.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먹을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갑상선 기능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유장벽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잘 드시고 소화도 잘 되세요. 그거는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되는 에너지원으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요. 또 뇌에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내려보내는데 뇌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만 말하면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배, 23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정말 10배, 20배만큼 명령을 내려면 겨우 똑같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뇌하수체라는 곳도 다 한정적으로 자기의 일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이 있는 건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하느라고 뇌가 많이 바빠졌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기능들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삶의 질까지는 사실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뇌가 정말 과부하 걸릴 정도로 많이 일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부분의 호르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반증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면서 유장 운동력도 좋아지고 이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굉장히
그 삶의 질이 좋아진 그 케이스고요. 60대 여성이신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힘든 나이잖아요. 그럼 질병도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아토피, 이명, 비문증, 디스크, 관절염, 혈뇨 굉장히 많았는데 차근차근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시켜 나갈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명에 대해서 또 힘들다고 하시지 않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좀 다소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거 먹으면 좋대더라가 아니라 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게 왜 그러는지 검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정말 알맞은 그리고 적합한 영양소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